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에 찐시황 4월 두 번째 주, 오늘은 4월 15일이죠. 네, 머리 쪽으로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약기운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돌출 발언, 또 이거 막 대박주다, 이거 간드야 막 이러면서 또 오버할지 모릅니다. 제가 두렵습니다만 제가 저를 잘 붙잡고 예, 비염에 흔들리는 사람 중년으로서, 네, 그게 생각나네요. 예, 콧빨간 사춘기, 예, 볼빨간 사춘기가 아니라 콧빨간 중년기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발음도 안 되고 사고도 마비돼 있고 비염이 저를 지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매매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잘 봅니다. 그래서 예, 상태가 몰골이 엉망이어서, 그리고 또 머리까지 산발이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때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동지 여러분, 예, 고생하시는 분들 환우라고 하죠. 요때 시기 잘 슬기롭게 넘기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이틀 전에 장시작전에서 휴지를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부터 여기 병원 좋다라고 직접 남겨주시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몸이 아니구나. 저는 815에 코껴 있고, 네, 구속된 몸이구나 싶어가지고, 네, 빨리 잘 추스리고 나와서 저희 거성 임 대표님을 모시고 열심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 쪽으로 다짐하고 또 오늘 찐시황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또 언제 불시에 또 흘러내리는 코를 잡고, 네, 그렇게 또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짧고 굵게 또 간략하게, 찐시황 역사상 가장 짧게 하면은 임 대표님이 화내시겠죠? 네, 적정하게,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4월 두 주가 됐는데 이제 4월 중반으로 들어갑니다. 4월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미국 시장도 어제 나왔던 게 그냥 뚱하게, 저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동향 보면은 지금 이거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아니죠.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의 동향입니다. 바로 턴하겠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움직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밀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힘도 없어 라고 하는 게, 요게 자칫하면 요때 한번 보세요. 요때 자칫하게 되면 이때는 이 약간 채널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그래도 플랫합니다. 버티려고 무지 노력하고 다음으로 레벨업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단계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비밀이 있으면 힘이 빠진다. 네, 힘 빠지게. 근데 절대적인 거래량은 그때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야, 우리 이제 가자라고 하다가 한번 조정 받았죠. 두 번째 나오는데 우리 가자 이런 거죠. 힘이 별로 생각보다 잘 안 납니다. 근데 여기 또 마침 실적 시즌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안고, 그래도 눈높이 이만큼 나죠. 이래도 할 수 있겠니? 응, 그보단 괜찮아 라고 해서 변화가 나와서 이게 촉발이 돼서 움직일지. 어제도 보니까 또 은행주들은 다 뿜뿜하더라고요. 은행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대감이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년의 사태, SBB 사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왜 흔들렸느냐라고 보게 되면 채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 그럼 나머지 은행들 채권 관리 잘 됐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매칭을 잘 못 지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미실현 손실, 이게 너무 많다. 이거 만약에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미입니다. 쌀 미자, 미국 아름다울 미자의 미, 예, 아직 아니란 얘기입니다. 손실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는 채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또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부담을 쌓는 것 때문에 은행 실적 괜찮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충당금 쪽도 잘 대응해놨고, 그래서 괜찮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죠. 이게 이번 실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지금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지금
팩트셋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EPS 이번 1분기 순이익은 한 마이너스 6.8%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S&P 500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회사들 다 들어간 상황에서 마이너스 거의 5% 이상 벌어졌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 진짜 안 봐. 안 볼래. 이렇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감이 없고 그래 저 밑에 기대감 놔두고 있는데 그래 실적 괜찮겠니? 이러고 있는데 괜찮어?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워낙 눈높이가 낮다.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보니까 낮은 눈높이 그에 따른 변화. 그러면은 이번엔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보니까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4월 달까지 들어오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쭉쭉쭉 내려와서 1월 달 대비해서 4월 달 마이너스 40%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추정했던 것보다 40%더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실적 부분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런 때가 중요하죠. 실적 기대감이 없는데 첫 번째 실적 기대감이 없을 때 종목들이 그거보다 좋게 나온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이거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 이거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좋아요. 우리 회사는 성장해요. 라고 하는 회사. 이것도 돋보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겠죠. 성장주 개념들. 이거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또 체크하고 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실적 시대에 대한 얘기 미리 또 땡겨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데로 갔네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지수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안 갖고 있다. 근데 조금만 힘내면 레벨업 해야지 하는데 동력은 조금 좀 못 따르고 있다. 이게 아직까지는 한계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일단 물가지수 발표가 됐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근데 이거 살짝 위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좀 부진하고 안 좋았다. 아까 좀 막 힘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저기 쳐져 있었다.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산자 물가가 떨어져? 이거 경기 침체의 초기 신호 아니야? 라고 해서 또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물가 자체가 그래도 빠진다. 작년에 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느냐. 연준이 저거 잡으려고 크레이지하게 올라왔던 금리가 이제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도 하지만 지금 FOMC 5월 달에 금리는 25bp 인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Why? 네. CPI가 코어 CPI 이쪽은 여전히 또 변동성이 큰 거를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쪽은 높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5.6이면 코어가 5. 헤드라인이 5%대 좀 크죠. 갭이. 근데 이것까지도 아마 다음 달에는 이게 좀 넉넉하게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이고 살았네. 하지만 지금은 5.6 정도로 본다. 이거 연준이 왠지 금리 인상 더 할 것 같은 분위기 쪽에 무게를 맞춰놓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보다 만약에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끝! 더 이상 금리 못 올려! 이런 쪽에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고요. 6월달 그냥 지켜보다가 7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 할 거야.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금리 인하 할 거야. 근데 이건 시장이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쯤 돼서 중요한 게 물가겠죠. 물가 그러면 적어도 4%, 3%대까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기대하는 쪽은 하우징 쪽. 이쪽은 많이 빠진다라는 쪽인데 지금 유가, 에너지 가격 이거는 유가만 일단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직 만만치 않게 기세등등합니다. 이 사이 쪽에서 물가가 생각하는 3, 4%대까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을까? 하반기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직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준이 그냥 금리를 인하를 할지 이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인하를 하는 것보다 뭐 일단 기다려보자. 수치 나오는 것까지. 왜 우리는 보고 싶은 게 2%대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한번 또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FOMC 의사록을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또 뭐 경기 침체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FOMC 그렇다고 이게 경기 침체를 쓴 표현들이
연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쓴 얘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니까 경제 자료들 체크하면서 이 정도면 경기 침체 오긴 올 텐데라고 하는 얘기들. 근데 연준 위원들은 이쪽에 대해서 또 우린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행정부도 한술 더 떠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경기 침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침체하다가 진짜 침체 온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왜냐면 부정을 해야죠. 다음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경기 침체 가지고 또 그 공화당 쪽에서는 마구 늑대처럼 달려들 텐데 아니라고 우겨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 이걸 잘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인가, 말만 하지 말고 또 액션도 보여줘야 될 때 같죠. 그래서 일단 의사록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다. 근데 아직까지 얕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할 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지금까지 상황에서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는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웠던 유동성을 싹 흡수해갔던 금리 인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도 일반적으로 25p씩 따박따박 했었으면 주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미친 듯이 올린 금리를 가지고 유동성이 확 빨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작년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랬는데 경기 침체 올 것이다. 근데 올 거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 가지고 보고 있는데, 수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정도로만 확인되는 기조가 유지된다. 주가 안 빠지고 계속 시도가 들어오죠. 왜? 작년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면서 경기 침체 이꼴 주가 폭락,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연준의 액션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는 요인들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또 하나의 흐름이고, 또 의외의 변수들이 있죠. 갑자기 또 이번 사건처럼 은행들 픽싹픽싹 흔들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말이 좀 불안해요. 예, 이런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주말 때 다 나왔어요. 너네 쉬고 있지? 쉬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우리 깔딱깔딱 하는 거 여기서 기사 탁 터지고, 그런 거 빼면은 주말 때가 저희가 좀 바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냥 편안하게 좀 가자, 좀 쉬자, 지금 기침 나고 죽겠어요, 쉬자,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게 달러 약세 쪽으로 뚜렷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가 나왔죠. 100대 무너지나 싶었던 게 급반등해서 또 102로 왔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 달러 약세가 계속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예전에 보여줬던 달러는 좀 갔습니다. 집에 갔고 지금 105, 10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100대 초반, 100에서 105라고 한번 보게 되면 100이 무너진다. 이거는 또 의미 있는 숫자겠죠. 무너져서 지금 다음 지지권 보게 되면 90입니다. 이 밑에 단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달러 약세는 항상 신흥국의 강세로 갑니다. 그런 쪽으로 봤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은 맞춰 있겠지만 신흥국, 거기다가 원자재 이런 쪽이 강하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모니터. 좋아요, 구독, 알람 이런 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앞으로 미칠 변화, 근데 이제 100대가 깨져야 됩니다. 100일 100대가 아직까지는 굳건해요. 이거 깨지는 변화 나왔을 때 어떤 흐름들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얘기 말씀드렸고, 요게 중요하죠.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요거 움직임들 한번 쭉 짚어볼까요? 1, 2, 3월 달에 가장 강했던 섹터는 성장만 보자, 여기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강했고, 근데 이게 AI 로봇이 약간 조금 처지죠. 그러면서 벌써부터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씩 밀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서서히 들어오는 해당 종목마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점 매수를 한번 붙어서 반전 시도가 한번 나오겠죠. 이런 거를 한번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들어온 것 같아서, 이건 혹시나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주축이 AI 로봇이 실체가 없다. 물론 많이 오른 건 있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거 조정시에 사야지, 저거 왜 따라가? 조정이 나와요. 근데 조정시에 나오는데 조정이 내일 또 빠질 것 같은데, 이러면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니겠죠. 그래서 자리 보고
한번 돌릴 만한 자리 들어오는 단기 낙폭 과대가 들어왔다 이런 거는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2차전지는 이제 약간 소강 상태가 들어갑니다. 2차전지 소강 상태가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기존에 싸게 사셨던 분들은 안 팔아요. 안 팔고 중간에 사셨던 분들도 일단 기다려 봅니다. 고점에서 이제 대응하셨던 분들이 약간 이제 지금 심리가 흔들릴 텐데 고점 쪽도 이런 변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거 할래. 단타 할래. 장중에 딱 봤다가 우르르 밀린다. 그냥 사더라고 다 샀다가 올라온다. 파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중의 변화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쪽도 변동이 커지게 되면 트레이더는 너무 해피합니다. 왜냐면 변동 없이 시장이 옆으로 플랫하게 갔을 때 아니 무슨 차익 기회가 나옵니까? 이거 내일도 보합, 그 다음 날도 보합. 주식 안 해요. 그럼 뭐하러 주식을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위험 자산이라는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어떤 기본 이율이 확정된 채권 투자나 아니면 은행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커지는 부분들을 저희는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트레이더의 자세라고 보게 되면 2차전지도 고점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때가 나올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게 급하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약간 이제 꺾이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변화, 이런 식으로 나올지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소강 상태 약간 기간 조정이겠죠. 기간 조정. 근데 급하게 밀렸던 만큼 살짝 시도했다가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왔다가 돌아가는 거. 이거를 지금 당장 빠진다고 보기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 조정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세 번째 그냥 네, 한 번 더 레벨업 모르겠습니다. 3번은 잘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거의 뭐 5배 올라올 정도로 강한 탄력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더 간다고 하더라도 좀 건강한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기가 쉬웠어요. 그래도 그나마 20만 원대, 1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 500만 원으로 매매해. 그러면은 500만 원으로 20만 원이면은 그래도 한 20주, 25주 살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500만 원이면 이게 65만 원이라고 60만 원대라고 가정하게 되면 96, 54, 9주 사요. 그리고 54하고 나머지 플러스 한 주를 못 삽니다. 단주 거래가 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 단주까지 꽉 맞춰서 매수해서 소수점 매매까지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돈을 꽉 풀로 채워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자라요. 그러면은 10%가 모자라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나와서 매매했던 거와 10%의 금액은 차이가 나요.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 450만 원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만 원짜리가 9주면 95, 45 나머지 10%는 그냥 그럼 이걸로 뭐해 50만 원으로 뭘 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의 약간 공백 여유가 생기는 가격대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겠죠. 꽉 채워서 내 한도를 다 못 채운다는 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중에 가니까 계속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이런 김에 차라리 줄이십시오. 매매하는 금액을 지금 고점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예전에 500만 원 풀로 채웠다. 지금은 250만 원 정도로만 한 개로만 그럼 638, 64, 4개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규모를 줄여갖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대응하시는 게요. 이거는 어디서도 가르쳐드리지 않는 실전 매매 팁. 네. 결국에 나중에 보면 계좌의 차이가 나요. 움직였을 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일단 지금은 요 조정이 건강하게 들어와야 다음번의 흐름들을 맞춰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이버 검색어 1, 2위 쪽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에코프로 BM이 사라져야 됩니다. 관심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네이버 트렌드 검색어 10위 안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러면 조금 못 갑니다. 차라리 그냥 지금 바톤 넘겨줘서 바이오가 좀 올라가든가 뭐 다른 뭐가 올라가서 그 안쪽에 이걸 차지해 주는 게 좋아요. 거래량 뚝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 떨어지는 거 보고 주가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거래량 터지게 되면은 누군가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때린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게 더 안 좋은 신호예요.
차트의 기본도 뭐 예. 여기서 왜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지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는 거래량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는 다음에 소강 상태 나온 다음에 변화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끝. 네, 그래서 소강 상태면 이제 자금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요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장기 포트를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저희 종목 배틀 웅이사랑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쪽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나 적어볼게요. 중기 포트를 꾸린다 라고 했을 때 빠지면 안 될 섹터 일단 첫 번째 반도체. 이거 제가 그때는 말씀 그렇게 드렸죠. 저희 2차전지 라이징스타 얘기 드리면서 막 얘기했을 때 라이징스타 종목들 보셨나요? 네, 7종목 다 뿜뿜. 네, 그중에서 네, 이럴 땐 기침도 하네요. 네, 그중에서 가장 못 갔던 게 하나가 YM텍일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로 EV 릴레이, 그러니까 즉 스위치라고 하죠. 이게 전기차 충전에 충전소나 이쪽이 확대됐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충전 모멘텀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뭐 지금 그때 END였으니까 뭐 에코앤드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종목들 이녹스, 솔브린 홀딩스 뭐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다 날아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무리할 자리는 다들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안 움직였던 게 요거 남았는데 충전으로 좀 한번 갈까 요거 좀 기다리고 있는 자리죠. 마지막에 아모그린텍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반도체 라이징스타 이거 찾고 있는 상황들이죠. 라이징스타 쪽에서 요즘 보니까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많이 미리는 게 아스플로시더라고요. 네,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고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또 탐방을 다녀온 친구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 또 들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한테 죄송하고 또 혹시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회사 외형은 생각보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가게 되면 설비 투자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약간 땡기는 경향들도 있어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탐방 갔다 온 친구들은 원래 이 친구들이 좀 비관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형이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기대가 좀 높지 않다. 뭐 이런 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시장에서 관심 있는 쪽이다 보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챙기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중 올라갔을 때 좀 챙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흔들리게 되면 사겠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라이징스타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공정, 후공정, 뭐 EUV 다 좋습니다. 이런 쪽에서 꾸려나가는 게 최소 한 20%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이번에 뭐 재고가 얼마큼 돼서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망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뭐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차피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끝나면 또 올라옵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반도체 쪽 최소 한 종목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지금 2차전지 가지고 이런 거 못 먹었다. 나중에 반도체가 쭉 움직였을 때 반도체마저 못 먹었어. 이러면 주식할 만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도체 쪽은 하나라도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지는 네, 너무 좀 심한가요? 네, 하나는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야 나중에 계좌가 시장에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라이징스타는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떤 섹터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815 모니터에서 종목을 딥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공부는 뒷담화니 공부는 더 많이 하고 후배들 막 탐방 보내면서 다그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제가 끌어낼까 싶긴 한데 일단 네, 히트는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종목적으로 딱딱 안 짚고 그냥 흘러가듯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안 남기기 네, 그건 아니고 네, 충분히 어필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잘 체크하시고 제가 훅훅 그냥 뭐 이렇게 안 쓰고 나갈 경우가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좀 작은 종목들이고 라이징스타는 시청해봐야 최소 2천억대, 3천억대밖에 안 되는 작은 종목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분명히 댓글에 그렇게 다세요. 지가 추천하고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주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홀랑 팔아버리려고 에이 나쁜 놈.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라이징스타 쪽은 계속 나올 때마다 예전처럼 이렇게 딱 정리 안 하고 그냥 훅훅 흘리겠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엔터입니다. 또 저렇게 오른 거 가지고 그렇게 또 입을 터내
아닙니다. 엔터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게다가 또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희가 2000년대 중반 때 넘어가면서 차화정 시대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산업들이 부활하면서 그때 연관되던 국내 산업들이 뿜뿜 하면서 그때 뭐 조선주 뭐 10배, 13배 뭐 이렇게 나왔던 대표적인 섹터가 거기였었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산업이 개화가 되면서 서비스 쪽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쪽, 그러니까 거기서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쪽을 구조적인 성장은 저는 이번에 엔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서 중국의 MZ 세대들도 이제 웬만큼 깨어 있어서 물론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주축은 그대로 있는 사람 가운데 나의 좋아하는 걸 마구 표현합니다. 이번에 조금 이따가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엔터 쪽에서 중국의 팬덤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는 변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 엔터사들을 아주 끌어올리는 데에 어떤 실적이 기반이 되는 또 하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알령 그리고 또 한국 엄청 싫어해 하는데 한국은 싫어도 아이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돌과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변화와 한국인들의 인식을 또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터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그래서 지금 중기 리포트에는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전력기기 쪽은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저는 2차 전지 다음 섹터로 봅니다. 어차피 충전소 없으면 그리고 전기 충전소 없으면 그리고 충전하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뭘로 끌어옵니까? 그렇게 많은 지금보다 내연기관이 거의 뭐 반 정도 줄고 이 나머지가 전기차가 들어간대요. 그럼 충전소 지금 같이 아파트 밑에 주차장에 한 층당 2-3개 있으면 싸움 납니다. 거의 막 난리 나요. 지금 층간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되면은 충전소 다툼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더 많이 늘려야 되겠죠? 전기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신재생, 아이고 풍력 바람아 불어라, 아유 밤에 낮에 되면은 쨍쨍이 햇빛이 쬐야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전기 돌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하겠죠. 이것도 그래서 글로벌 각국 쪽에서 관심이 높은 거고 그거 갖고 안 된다. LNG를 활용해서 복합발전 쪽으로 이 두 개를 어차피 신재생 가야 됩니다. 이거 맞고요. 맞는데 이거를 무조건 신재생으로 가면서 앞으로 올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왜냐면 이게 날씨 기후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전력은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나요? 안 되겠죠. 그거와 함께 플러스 Q가 알파가 커지는 쪽을 커버를 한다. LNG 복합발전 원자력 이게 보강이 돼야 신재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이쪽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전기 충전소는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 전력기기 쪽에서 왜 강조를 드리는지는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주는 또 보니까 이게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메탄올 운반선이라고 메탄올을 연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합성 연료, 이중 연료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메탄올의 사용에 대해서 확대가 못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머스크가 저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CEO가 아니고요. 글로벌 해운사 쪽의 1위 회사가 머스크라고 있습니다. MAS인가 뭐 하여튼 SK인가 뭐 이 회사가 이번에 거의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 규모로 1조 원 규모의 중형급입니다. 중형급 메탄올 관련된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수주했나요? 메탄올 기반의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겠죠. 이거를 이제 머스크 같은 큰 해운사도 이제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국내 현대중공업하고 몇 개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거 아직 기술은 중국 애들 못 따라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금 LNG선 작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중국 쪽에서 발주해서 수주 잔고율을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23%대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한 7%대에서 작년에 23% 많이 올라왔죠. 우리도 LNG 할 거야. 근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CCSC인가? 그러니까
국영선사가 나가 있습니다. 국영선사면 뭡니까? 국영조선사죠. 네,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공산당이 뒤에 있으니까 다 수주해와. 가서 수주 못하면 너 아웃이다. 이렇게 나오는 강압. 일단 수주 하가입니다. 기술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아직은 기항지 가서 뚜껑 열어보고 판밖에 없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액화 기술이 많이 아직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이것도 이제 저가는 입찰이 들어오는데 저가했다가 후회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되고 이쪽은 여전히 한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3월달 기준으로 봐도 95% 거의 발주 나오는 거에 싹쓸이를 또 해가더라고요. 한번 써봤더니 중국은 역시 안 돼. 메이드 인 차이나야. 역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 조선사들은 지금 독이 2, 3년치가 꽉 채워져 있어요. 지금 LNG 선보자 가격이 지금 $10,000인데 급하세요? 배 한 대 만드는데 $10,000인데 급하세요? 저희 꽉 차 있어서 아이고 한 2024년쯤 돼야 2025년쯤 돼야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15,000 주시면은 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계약하죠.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가격들이 상당히 다 높습니다. 거기다가 계약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선사가 뭐 하냐면은 지금 보면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70%가 늘어납니다. 요거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해서 지금 앞으로 예전에는 좀 불황기가 오다 보면은 이것저것 잘라내고 설비는 무슨 설비 투자입니까? 위축시켰 대로 몇 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확대가 돼요. 다시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효과가 나오게 되면 배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쪽이 나오는데 왜냐면 가격이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단 조선 업체들은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나 좀 올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네, 내가 여기 가서 왜 있어? 네, 차라리 그냥 저기 평택 공장 아니면 저 이천 그쪽에 가서 차라리 그쪽에 가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단순 노동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사에서 그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비용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타입니다. 2600선 이거는 일단 시도는 들어가는데 여기를 들어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하지 마세요. 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저희가 했던 거는 지수야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겠지. 반등의 속도, 강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돌아온 정도로만 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종목 맞춰가지고 발 맞춰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 트렌드 맞춰서 가고 거기다가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끌고 갈 거 끌고 가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총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지수 가지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예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거 지수와 함께 물렸던 거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안 돼요. 이런 때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때 물렸던 거 가지고 이거 100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제발 조금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결과가 내가 계좌가 살아납니다. 지금 전혀 계좌 열기도 싫어요 이제는요. 지수가 2100 있다가 한 2600 거의 나와서 한 20%가 올라오는데 내 계좌가 20%까지 못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라기보다 내가 좀 많이 시장을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뭔가 액션을 좀 취해주고 지금부터도 똑같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볼까요? 5월 달부터 좀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이러다가 20%까지 올라왔던 거 한 10% 조정받습니다. 계좌는 20%까지 못 올라오다가 더 빠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안에 다 팔아버리고 치워버릴래.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2300선쯤 가서 막 또 터치할 때 거기까지 갔을 때 한 지수가 20%까지 갔었을 때도 회복 못하더니 2300선 한 10% 빠지니까 계좌는 한 마이너스 15% 빠지네. 더러워서 못하겠다. 주식을 하나 보자. 이때 손절해버리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지금 움직이는 거 여기에다가 또 맞추고 지금 2차전지를 놓쳤다. 아우 배 아프다. 누구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도 좋다고 LLF를 샀는데 2배밖에 못 먹고 이 사람은 7배 먹었다.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되게 시기와 질투, 포모가 난무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2차전지 그랬으면 다음에 2차전지처럼 갈 거 저희가 체크하고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가는 게 투자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좀 더 섹터와 종목 쪽의 트렌드를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여기서 많이 입을 털었네요. 네, 일단 이번에 실적 관련된 얘기만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이번 주 실적 시즌 보니까 실리콘 SBB 파산으로 은행 위기가 많이 쉽게 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행주 보세요. 쭉쭉 네, 예측과 시장 반응은 틀립니다. 그래서 수익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 2020년 2분기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부담이 이어진다. 특히 저희가 다른 거 안 봐도 ISM 제조업 지수만 먼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46.1인가 그래요. 45는 거의 여기는 지금까지 잘 안 깨진 데 부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음으로는 이게 여기서 바닥을 찍고 한 2분기까지는 좀 힘들어도 다음이 3분기부터는 또 쫙 하고 올라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 변화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ISM 제조업 지수가 확인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이제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나나 싶은 상황들인데 미국은 축 처졌다가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반도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딘지를 잘 보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체되고 재미없을 때 왜 반도체를 최소 한 종목 비중의 한 20%는 담아놓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턴과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뭐 PR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겠습니다. 지금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도 빠졌고 이익도 같이 위축되다 보니까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이익보다 주가가 먼저 간 게 문제겠죠. 그럼 그때 나왔던 뭐 20배, 22배 이런 게 부담인데 지금 영역은 일단 주가도 하락했고 거기다가 이익도 이제 그러니까 주가 이익 다 하락한 구간이죠. 여기서 뭐 PR을 뭐 얘기를 한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의미는 상황이 온다. 그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고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면은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분기 대비해서 52%더 빠졌네요. 네,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때문이죠. 이렇게 됐는데 14조 벌던 회사가 14분의 1이 났는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섹터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유통, 자동차, 기계, 보험, 은행, 통신이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보험은행이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건 별로 근데 반등은 좀 들어올 자리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고 유통이요? 그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안 가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섹터들이 실적은 더 좋은 거죠. 여기서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보시되 시장이 그래도 강한 실적 괜찮은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째 괜찮은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거기 안에 섹터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 거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ek터 안에서 나오는 변화들은 체크해보자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력으로 보는 반도체, IT, 웨어, 디스플레이는 2분기에 이 하향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1, 2분기 쪽에 기업 실적은 상저하고 쪽으로 미국도 그렇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그렇게 보는 분위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체크해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또 뜯어와 봤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된 회사들 한번 쭉 봤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 볼까요? 태광이 증감률이 50% 넘게 나올 거네요. 주가는 왜 이래요? 네.
피팅 밸브 하나 없애 들어왔습니다. 전력 설비 들어왔습니다. LG전자는 이제 빼고요. 현대일렉트릭 전력 설비, 그리고 또 쭉 봤었을 때 나머지 실적에 대한 성장이 가장 좋을 것들 보면은 피팅 밸브, 그리고 거기다가 전력기기 이런 쪽이죠. 이쪽은 작년에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올해 안 갈 거야 라고 싶어서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실적 발표 시즌에 그래? 라고 하면서 뒤늦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워낙 지금 저희가 애써 지금 다 성장주 쪽 2차전지 보고 로봇 AI가 움직이니까 그쪽만 바라봤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좋은 쪽은 이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에 적어도 한 번은 턴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당신 피팅 밸브 그렇게 좋아해서 좀 사봤는데 주가 처지고 있고 뭐 이런 거 추천한 그리고 또 뭐더라? LX 세미컨 이런 거 추천해놓고 급등한 자리에서 저 급등한 자리에서 추천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왜 추천을 위한 단어를 쓰게 하여튼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많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 좋은 것과 함께 주가가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변화가 나온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소외받다가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주와 거기에 따른 또 변압기 가격과 이게 다 맞물리는 건데 그럼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재룡전기 주가가 급등한 건 왜 빼버리고 안 간 태왕만 얘기하시나요? 이것도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체크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도 여전히 기회연들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JYP 엔터도 의외로 성과 나오겠죠. 지금 엔터 쪽은 2분기가 실적이 더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4사 영업 4개사 다 합치게 되면은 실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중에서 엔터 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잠깐 더 말씀드리게 되면 DOU 요거 쓰고 바로 지우겠습니다. 네, 이제 치사한 작전으로 갈 거예요. 저도 잘 보셔야 됩니다. DOU가 이 회사는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요. 팬덤을 온라인화 시켜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화가 있고 온라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은 공연, 온라인 쪽은 이런 플랫폼 쪽으로 우리 오빠가 나한테 메시지로 잘 자래 행복해요 이러고 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NC소프트가 갖고 있던 거를 그 DOU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하이브 쪽에 위버스, SM의 DOU. SM 가수들이 위버스로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 쪽으로. 이번에 그렇게 바뀐 거죠. 잘 보세요. 뭔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바에 그냥 툭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봤었을 때 종목들 보게 되면 지금 의외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들어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오고 있고 유한양행 들어오고 있고 괜찮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괜찮고 또 자동차 쪽에서 현대위아 우리 괜찮은데 LG전자도 자동차로 보셔야죠. 솔직히 그냥 가전도 있겠지만 성장 동력은 전장이다 보니까 현대위아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현대차 들어오고 있고 S&T 모티브 구동모터 쪽이죠. SL 현대오토에버 자동차가 이렇게 많네요. 근데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은 종목들, 완전히 저평가 종목들 많은데 전혀 반영 못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것도 변화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 또 아진산업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30% 납니다. 이런 종목들이나 또 그때 말씀드렸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농심이 들어옵니다. 이거 봐라 라고 하는데 농심의 아직까지 음식료 업종은 분위기 다 맞춰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의외로 설탕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설탕은 올라왔어도 저희가 소맥과 밀 쪽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곡물 가격들은 안정돼 있고 딱 하나 지금 요거만 되면 될 텐데 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만 여기서 다시 지난번에 1200원대 부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농심 같은 음식료 업체 쪽은 기회가 더 되겠죠. 가격은 올려놓고 거기다가 안정돼 있고 거기다가 또 운송 비용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적은 괜찮은데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휠라홀딩스라든가 이건 또 의류 쪽이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죠. 이런 쪽도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서 또 하나 의외의 복병이 요거 같아요. 두산 밥캣 건설기계 쪽이죠. 이쪽도 건설기계가 지금 저희가 건설기계를 볼 때 보통 아예 저거 중국 관련된 쪽이야.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아요. 과거에 화장품 쪽과 똑같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거기 높다 보니까 계속 중국의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 종목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건설기계 쪽은 오히려 지금 지역별이 또 다변화되는 전략과 같이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힘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북미나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광산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하고 미국은 또 리쇼어링이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공장 건설해. 그러면 돈 줄 테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세워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허허벌판인 텍사스주 같은 데도 보면요 얼마나 허허벌판이 많습니까? 그럴 때 공장 들어오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일단 길 닦아야 돼요. 길부터 닦고 전력 설비 들어오고 거기다가 터 닦고 거기다 이제 파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장 비슷한 거 만들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장비를 들어오겠죠. 그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먼저 하는 거는 그러면 저 항만에서 여기까지나 아니면 주된 도시에서 여기까지나 도로 닦기 위해서는 그것도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구축하는 과정 쪽에서 건설 기계가 얼만큼 많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 된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체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왔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쪽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컨디션상 더 이상 진행을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더티한 모습 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의 주말에 편안한 휴식을 할 때 더 방해를 안 드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컨디션 업을 시켜서 조금 더 섹터 얘기들 오늘 안 드린 얘기가 좀 많아요. 특히 엔터 얘기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을 거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AI 의료 쪽 이쪽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국내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시는 것일까 특히 어제 보니까 연합인포맥스에서 AI 의료 관련된 얘기를 살짝 했더니 그러니까 뭐 이진우 사장님 계셨었죠 당연히 네. 이거 2만 원대에서 3배 오른 주가 가지고 이런 거 우리 보고 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회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만 보고 산업의 성장을 모른다. 산업의 성장은 아예 공부할 생각도 없이 주가 오른 것만 보고 3배 올랐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전기차 쪽 2차전지 들어올 때도 뭐 10만 원대 있던 게 20만 원대 30만 원대 들어오면은 30만 원대부터 다들 그랬어요. 이렇게 올랐으면 비싸다. 뭐 주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30만 원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얘기하면서 다 떠들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가 고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징후를 보고 주가의 고점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얘기했던 논리 똑같아요. 주가가 올라왔다고 그냥 올라왔으니까 고점이야 파세요. 뭐 그러다 이제 화까지 주가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의 성장을 먼저 봐야죠. 성장 보고 큰 그림 가져가고 거기서 회사가 어떻게 커갈지를 맞춰보면서 그 성장 배율을 얼마큼 땡겨오느냐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무시한 채 단순하게 주가만 보고 거기서 공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무시하고 거의 뭐 주가만이 아닙니다. 항상 산업과 거기 맞춰서 발돋움하는 회사가 있다. 열심히 찾아보고 나와 스타일이 맞고 거기에 변화가 나오겠다.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거기서 액션 취하고 그걸 가지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내 주가의 성장과 계좌의 성장을 같이 바라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트레이더의 자세입니다. 매일 하루만 보는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도 중장기 투자합니다. 물론 에코프로 43만 원에 나오고 이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자리가 뭐 50만 원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봤던 거고 여전히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터리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거 그냥
뭐 주가를 떠나가지고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모빌리티가 크기 위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이 정도쯤 해서 북미 정도까지 하게 되는 거 다 땡겨왔다. 아닙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쪽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의 양적인 성장은 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밸류는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른 것마다 다시 체크하고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추가 성장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얼마만큼 설비 투자가 다 돼서 움직였을 때는 이것도 성장 산업이 아니라 그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 캐시카우 역할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고퍼가 못 줘요. 근데 그때는 실적은 나올 수 있을 거고 성과가 나올 거거든요. 거길 보시면 되죠. 진단 키트 같은 거. 예전에 진단 키트 와 이렇게 이 정도 부분인데 코로나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갈 거야 그러면서 막 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밸류를 미리 땡겨오는 경향들, 이것과 함께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베팅 아주 좋아합니다. 성장 산업에 대한 스터디 열심히 하고 그걸로 결과를 이끌어내서 주가를 이끌어 가려고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스타일이 안 맞게 되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을 욕하고 화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왜 자기가 못 따라간 거를 자기가 화내지 왜 대중들한테 화를 냅니까?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샤방샤방하게 또 비용 관리 잘해서 다음 주 찐시황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진 토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데,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